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일TV 백동일입니다. 1월에 2주차 경마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떠셨나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토요 경마에서는 그래도 소폭의 좀 승리를 안겨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경주를 5개를 가져가서 4개의 경주를 적중을 드렸고요. 그중 3개의 경주는 모두 주력으로 잡아드리면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첫 주 이제 제가 혼자 방송을 진행하면서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다 전달드리지 못했던, 또 명확하지 못했던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고, 방송의 내용뿐만 아니라 백동일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총력전을 펼쳐서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갈수록 올해만큼은 정말 특히나 이 1월달만큼은 설 휴장이 껴있는 1월달만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매번 강력한 성적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발로 뛰는 정보 함께 드리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요 경마 총 13개 경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백동일 자체가 인기만을 잡아들이면서 그 편성을 깨질 수 있는 마필을 찾아가는 이유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부처를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4경주부터 첫 승부를 시작합니다. 4경주, 6경주, 8경주 전마부 추천 경주 잘 가져갈 거고요. 10경주 배당 노림수를 가지고 도전할 거고 12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배당 추천 경주에서 좋은 성과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세심히 신경을 썼고요. 좋은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합니다. 단독 선두는 2번 퓨처 파이어입니다. 2위권 싸움에는 5번 야후 골든캣, 11번 봄날의 기억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1000m 6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크게 이변을 기대하기보다는 인기권의 옥석을 가리고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들이 누군가만 좀 알고 붙으시면은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1번만 라운블러드와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5번 클레이너가 대끼리를 가져갈 저배당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1번 라운블러드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죠. 데뷔 전 빠른 페이스 고전을 냈고 열창 때문에 좀 쉬다 나왔지만 직전 공백전 빠른 페이스 잘 적응했고 인코스라면 이번 경주 정말 열심히 세심히 준비를 해줬고요. 5번 클레이 위너 같은 경우도 데뷔 전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았지만 직전 경주 빠르게 가담을 하면서 스피드에 대한 변화까지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구도예요. 틈이 있다라면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력은 안쪽에 있는 4번 송암티즈라는 전력입니다. 주행심사부터 워낙에 발스임이 좋았어요. 발빠른 스피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재력을 보여줄까 기대를 걸었던 전력이기도 한데 아쉽게도 너무 선두권이 강하다 보니까 당시 뭐 라운탄맨이라던가 라이언 여제 당찬 바람 워낙 빨랐어요. 그 페이스에 말려서 뛰다 보니까 아쉽게 데뷔전에서 패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었죠. 충분히 쉬면서 말을 준비했는데 의외로 많이 좋아졌어요. 재검 때도 여전히 살아있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필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해낸다면 충분히 이번 편성에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마필로는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바깥쪽 9번만 미스 엘리트가 될 텐데요. 아직은 좀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여요. 능력 미달 받고 두 번째 주행 심사도 파괴력 자체는 크진 않았는데 데뷔전 자체에서는 발주가 좀 늦었던 가운데서도 직선 자체에서 주폭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자력 입상까지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당일 상태만 좀 더 올라와 있다라면 상대권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준다라면 이 틈을 깨줄 수 있는 힘이 좋은 전력이라서 9번 미스 엘리트 3번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권 2강구도 1번, 5번 그리고 외곽의 12번 광야시대는 당일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전력이고요. 무엇보다 4번만 송암티즈, 9번만 미스 엘리트 당일 상태까지 확인 부탁드리면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00m 6등급 안마란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총 12마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 경주도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드러났죠. 누가 더 전개에서 우위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구도인데 이 부분 자체는 가장 전개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어린 마필들인 만큼 성장에 대한 그 가능성까지 점쳐드리면서 전개도로 모든 조건에 대해서 모든 명확한 마필들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도로 그 내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토요 경마 2경주입니다. 초반부 2경주를 선정을 했고요.
1000m 단거리를 쳐주고 있고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되는 마필은 좀 정리가 됐어요. 다만 그 중에서 옥성을 어떻게 가려내느냐가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누가 더 좋아졌는지, 누가 더 편성의 우위를 만났는지 그 부분을 알고 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 준비한 경주입니다. 자, 준비된 내용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꺾을 마필부터 꺾어야겠죠. 안쪽에 있는 1번마 라운 스페셜, 중간권 3번마 은혜 파도, 5번마 포스윈, 7번마 피에인 에스보라, 10번마 하루원까지 135710 조금씩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사실 나머지 상대 마필들을 이겨줄 만큼의 변화는 없었어요. 기대하기 어렵다. 135710입니다. 135710 꺾어내고요. 나머지 마필들 간의 접전인데요. 초반부 전개 안쪽 2번 샤인파이터 코스 2점 속에서 빠르게 치고 나올 겁니다. 선행을 갈 만큼의 여유를 보이면서 나와줄 거고요. 바로 붙어있는 4번마 빅리버도 그에 못지않은 스피드. 아예 2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2 바로 옆을 잡고 그 자리를 잡고 2번, 4번이 자웅을 겨루면서 초반을 치고 나가겠죠. 중간권에는 이제 6번은 큐피디 비상은 약간 밀린 선입, 이두발한 밀린 선입이 될 거고 바깥쪽에 있는 8번마 한센 초이스도 2번, 4번 바로 옆을 자리 잡아주면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선두과가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중후번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9번 더킨제이는 처져 있는 취비를 해줄 거고요. 11번 로드로즈도 외곽에서 강하게 몰면서 선입가담을 시도하겠죠. 그리고 12번 프라우들리 기본 힘이 좋은 전력이라서 이 마필이 약간 처져 있는 선취. 선두권은요 2번, 4번, 8번입니다. 그리고 6번, 11번은 빠르게 외선 감고 올라올 거고 이렇게 뭉쳐있은 전개에서 초반부터 코너까지 치열하게 접전이 양상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구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전력은요 단연 4번마 빅리버라는 전력입니다. 주행 심사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데뷔전 더 좋았었죠. 코스 이전 받고 아예 몰고서 선행을 갔는데 상대가 나빴습니다. 라운 라이트맨이란 마필 자체가 워낙 힘이 셌고 할라 블러썸이란 마필의 기본기가 좋았죠. 2위를 차지했던 라운 라이트맨 같은 경우는 외측으로 약간씩 그 기대는 그 모습들 때문에 연투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할라 블러썸이란 마필은 이 이후에도 계속 연투를 이어갈 정도로 승급전까지 그 마필들의 상대가 강했다는 겁니다. 직전에 거리를 늘려 도전했지만 아직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은 확인이 돼서 다시 거리를 줄이고 나오는데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했어요. 마필 상태도 많이 올라와 있고 좀 상대 조건도 좋아졌기 때문에 선행 강공이든 이선 외곽이든 가장 좋은 상태와 의지를 보였던 4번 마 빅리버 강조드릴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 말씀드리겠고요. 도전권 안쪽에는 2번 샤인파이터 데뷔전 외곽 11번에서도 가능성 보였는데 직전의 경주 상대가 좀 페이스가 강했죠. 자리 못 잡고 좀 고전을 했어요. 하지만 코스 이점이 좋아졌다는 거, 선행을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거라는 거, 설령 선행을 뺏겨도 이번은 2선 외곽이라는 거. 내용 자체가 좋은 마필인 만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8번마 한센 초이스라는 마필이 기본 능력이 좋죠. 어쩌면 이 마필로 당일 대끼리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데뷔전에서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는데 직전은 기대 이하였어요. 당일 체중도 빠졌고 전개도 안 좋았고요. 기대 직선 주폭도 생각보단 이유가 있었어요. 체중이 빠진 것도 이유가 됐겠죠. 전개가 빠진 것도 전개가 좋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당일 한센 초이스는 앞다리 저름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경주 중에 경주가 끝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봤더니 다리를 절었더라. 그거죠. 그것 때문에 베스트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부분이 좀 좋아지면서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의지 보여준 8번 한센 초이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6번마 큐피디 비상이란 마필도 관심은 필요하겠죠. 데뷔전은 케이토킹이란 강력한 선행 마필을 필두로 따라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은 이제 휴양을 다녀와서 그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직전은 좀 실험 무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마필이 이제 38조 이제 박흥진 마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20조로 옮겨갔었고 12조로 옮겼어요 다시. 12조로 옮긴 시점이요. 19년 11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이적하고 나서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12조에서의 발음이 안 되죠. 12조에서의 경주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경주 경험하고 나서
이번엔 좀 더 조여주는 운영을 하는데 성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재봤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 있는 6번마 큐피드 비상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경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번 빅리버. 빅리버가 전개와 준비와 의지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번, 8번, 6번 중에서도 강한 압축 약속드리겠습니다. 복병권이 될 수 있는 9번마 더킨제이는 자력 입상은 힘들어 보이는데 잘하면 3착 될 것 같아요. 관심 당일 상태 필요하고요. 11번 로드로즈 같은 경우도 주행심사보다는 좋지를 못했는데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외측 발주기를 이제 부딪히고 나오면서 운영이 좀 쉽진 않았거든요.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마필 역시도 당일 상태. 12번 프랑 우들리도 2차까지는 힘들어도 선복복병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3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복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4번 빅리버에 대한 내용 이 절대 잊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오늘의 이경주였습니다. 네, 확인 잘 하셨죠?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 4번 빅리버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후차권 당일 상태까지 확인하고 최선의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6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역시 풀게이트 접전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보여준 걸음 자체가 없는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경주는 개인적으로 인기 말을 찾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당일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지만 8번마 플라잉 토르와 이제 9번 골드필드 바깥쪽에 있는 12번마 더비스트 3두간에서 이제 아예 박스로 움직이거나 이 안에서 아예 덱길이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번 플랭토로는 빠른 페이스 잘 견뎌내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훈련 성과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마방 기대치도 있고 9번 골드필드는 결정력은 없지만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이고 있다는 장점. 12번 더비스트 같은 경우도 뛰어온 상대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대팀에서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3두 마필 모두 다 강력한 능력 마필들이 아니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인기를 끌어주는 전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틈을 노린 첫 번째 전력으로는 안쪽에는 2번 AP 파텍이라는 마필 주의하십시오.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체형은 좋아요. 힘도 있는 모습을 가져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마필 좀 안으로 심하게 기대는 각벽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던 모습이에요. 마방 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 상대 노력을 많이 했었고 주행 재검 당시 재검 마필들과 뛰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훈련 때 모습도 상위 등급과의 성과 자체도 여유가 좋았고 역시 빠른 마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택과 공략까지 가능할 수 있는 2번은 AP 파텍 이번 편성에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중간권에 위치하고는 7번 정문 프리스란 마필은 분명히 더 뛸 걸음을 가지고 있어요. 데뷔전을 1300을 선택을 하면서 걸음을 늘려보려고 걸음을 체킹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보여준 게 크진 분명히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훈련 때만큼은 나와 있는 12마리 마필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좀 좋았다라고 좀 평가할 정도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힘이 차가고 있는 7번 정문 프리스도 이번 편성 이 약구도 거리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들 사이에선 7번 정문 프리스의 잠재력도 충분히 가치 있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방 자체에서는 좋은 내용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3경주에서는 인기권에서의 마필, 옥석도 중요하지만 변화 볼 수 있는 2번만 AP 파텍 그리고 실전 잠재력이 좋은 7번 정문 프리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상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6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역시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기본적인 스피드감 자체의 마필들 자체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역시 어떻게 보면은 3경주랑 비슷하게 인기권에서의 크게 누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강자는 없는 구도예요. 누가 가장 열심히 준비했는지, 누가 가장 좋은 변화를 보였는지, 누가 가장 좋은 의지를 가지고 출전을 하는지만 알고 붙으시면 분명히 먹고 넘어가실 수 있는 경주입니다. 초반부 마수거리, 승부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모든 조건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이 끝나 있는 만큼 당일 상태도 그에 맞춰져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나는 경주인 만큼 초반부 실수 없이 강한 승리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당일 상태까지 확실한 승부 약속드리면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역시 풀게이트 접전 구도인데 5번마 기분 러너가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인기를 끌 거고 9번마 머니챔프가 2착 승급이지만 기본 보여준 능력 자체와 상대가 좋았기 때문에 두 마필이 인기를 끌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당일 바람이 분다라면 11번 천은장으로도 갈 확률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5번, 9번 이 이두가 근소하게 대끼리 좀 저배당을 형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마필 모두 나쁘진 않습니다만 틈을 위해서는 이제 이번 편성에서 두 마필 모두 다 파괴력이 강한 전력들은 아니기 때문에 틈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이번 경주에서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들은 이제 취입권의 마필들이에요. 첫 번째 마필은 안쪽에 있는 2번만 마패봉이죠. 좀 빠르게 성장을 기대했던 전력인데 생각보다 스피드가 잘 나오질 않아요. 매번 직선에서의 힘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 타이밍 자체에서 착순권에만 좀 언저리에서만 머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도 이번 경주는 거리가 1000m로 내려왔고 선행권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훈련 시 성과는 베스트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방에서는 어떻게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마패봉 그런 부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8번마 파크 블레이드라는 마필 역시도 안말치고는 근성이 좋습니다. 스피드감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연결이 아쉽긴 합니다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힘을 계속 남겨두고 있어요. 훈련 성과만으로 따져본다라면 나와 있는 뭐 5번 기분 러너라든가 바깥쪽 9번 머니 챔프에 못지않게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이번 경주는 아낄 이유가 없는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의지까지도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권 2두, 5번, 9번, 2두 모두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구도지만 3번까지 가능하고 또한 좀만 더 잘 뛰어준다면 아예 2변까지 속출해줄 수 있는 2번마 마패봉과 8번마 파크블레이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상태 점검 잊지 말아주십시오. 자,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5등급 풀게이트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 6경주가 되겠네요. 4경주에서 분명히 제가 자금 확보를 해드릴 거고 5경주에서 가볍게 좀 붙어드린다라면 다시 한번 6경주에서 힘을 실어드릴 거예요. 역시 이번 경주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안쪽에 있는 뭐 1번 글러리번부터 3번 한일매직, 6번 티즈로즈, 8번 금순이 수타, 뭐 7번 백산까지 누구 하나 나쁘진 않지만 누구 하나 강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결국 누가 더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가신다라면 또한 거기다가 전개를 가미를 시킨다라면 이번 경주는 전 개인적으로 크게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당일 배당판에서도 배당 가치 자체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만 찍어 먹는다라면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큰 고배당은 아닐지라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서 강한 고배당 마필까지 함께 추천드릴 수 있는 6경주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당일 최선의 승리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갑니다. 1700m 6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6등급 1600 항상 어려워요. 이런 6등급이 워낙에 이제 한 발의 마렐들의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걸음 변화가 없던 마필들이 거리를 늘렸을 때 갑자기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전에서는 뭐 6번 컬러스 드라고와 바깥쪽 9번마 에이스 샤인이 인기를 끌 확률이 높죠. 컬러스 드라고 같은 경우는 4조 자체에서 안장까지 교체를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부미로기스가 잘 타긴 했는데 직선 구간에서 좀 다리가 걸려서 낙마할 뻔했었죠. 근데 그걸 제어를 하면서 추진을 해서 올라와서 2착을 거뒀어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라면 우승했을 전력입니다. 마방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말들을 그런 악벽의 말머리를 잘 몰아줄 수 있는 컬러스드라 멀로기스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높은 평가가 가능하고 9번의 에이스 샤이는 30조로 이제 마방 이적하고 나서 계속 꾸준히 뛰어주는 모습이어서 이번에는 상당히 좀 공을 들여 훈련한 만큼 이 두 마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두 마필 모두 능력마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틈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안쪽에 있는 2번마 아이언하트죠. 드디어 해볼 만한 조건이 만났어요. 조건 하나만 따져본다면요. 가장 여유가 주어졌습니다. 파괴력 있는 스피드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력인데 눈 씻고 찾아봐도요. 다른 말이 없어요. 이번에 직전 경주도 외선에서 이탈 이후에 마지막 조여주는 운영까지도 여유가 좋았던 마필인 만큼 뛸수록 좋아지고 있는 이번 아이언하트 느린 페이스에 직접적인 주도가 가능한 이번 경주에서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마필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바깥쪽에 있는 10번만 호람대로도 같은 맥락이죠. 역시 이 마필도 파괴력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체 자체가 좀 얇은 단점이 있어서 당일 마필의 체중 상태와
컨디션 자체는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훈련 때 모습이라던가 기본적인 모습으로는 크게 체중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 가담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호남대로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실 마필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인기권 혼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아이언하트나 10번 호남대로도 아예 뭐 크게 인기에서 밀리는 뭐 바닥에 있는 복병마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이제 당일 옥석을 가른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의 판단에서 2번, 10번 모두 좋지만 특히나 2번 쪽이 좀 더 내용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당일 마필의 상태까지 확인하고 정확한 압축과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0m 5등급 경주 12마리 마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강력한 능력 성장세의 마필 한두를 가지고서 강한 압축을 가져가야 하는 구도입니다. 다 뻔히 이렇게 말하면 다 아시죠? 안쪽 이번 뉴문 워리어예요. 데뷔전에서 가능성이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직전 1300m에서 더욱더 파괴력인 강한 이번 경주 준비하는 모습도 여유가 많았고요. 뭐 승급전에 1700 늘어난 거리 부중도 어떻게 보면 직전보다 더 늘었고 조건만 따지면 악조건인데 이 정도 상대는 넘어갈 수 있는 능력 마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연 후자권이 누구로 갈지가 관건인데 직전 경주 말이 능력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 운영이 잘못 풀렸던 마필 한두가 포진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2번을 가지고 붙었을 때 큰 배당은 없지만 그래도 상대보다는 인기권에서 과하게 팔려는 그 상대보다는 분명히 때릴 가치가 있는 배당이 형성될 걸로 판단됩니다. 내용까지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8경주는 큰 배당이나 노림수보다는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접근을 가지면서 한방 압축 드리고 뭐 최대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약간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지금의 판단에서는 지금 한 2방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맞추고 딱 2방이면 이번 경주는 자신있게 압축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 만큼 8경주 최선의 승리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0m 혼합 4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12마리 마필 출전을 합니다. 무엇보다 신의 전력 9번 마이티붐 그리고 기본 능력 좋은 10번 글로벌 파티가 역시 저배당을 형성하겠죠. 감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꾸 훌쩍훌쩍 거리네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9번 마이티붐은 워낙에 소문이 다 났어요. 30조 자체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좋은 말이 들어왔다. 워낙에 주행 심사부터 싹수를 보였고 준비도 좋았고요. 좀 더군다나 데뷔전 상대도 안 나빠요. 10번은 글로벌 파티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1300이 도전을 해서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스피드감이 워낙 여유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들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 구도에서도 능력 자체는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겠죠. 틈을 노려본다라면 어차피 이번에는 2마리 마필이 입상할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틈을 노려야 하는 이번의 구도에서는 안쪽에는 이번 파이널 칸즈로는 마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34조 자체에서는요. 이 마필 들어왔을 때부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걸음이 좀 나오지도 않으면서 상점 애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양을 보내면서까지 다시 한번 마필 상태를 점검을 했었고 직전부터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말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이제는 말이 주행이 좀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리카디 마방에서는 오늘 토요 경마에서 이 한마필만 출전을 시키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전개가 좋아졌다는 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외곽에 있는 12번 아이언삭스가 마방에서 기대치가 그렇게 컸던 전력은 아닌데 직전부터 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서둘러서 많이 준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의외로 성과가 많이 좋습니다. 14조에서도 지금 안쪽 1번 엉클벨과 함께 두 마필이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데 두 마필 중에서는 외곽 12번 아이언삭스가 내용이 확실히 좋은 모습이어서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가치를 해줄 것 같습니다. 12번 아이언삭스 의지 보이고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인기권 2두의 틈을 노릴 수 있는 좋아지고 있는 2번마 그리고 단일 출전하고 있는 2번 파이널 칸지로와 좋아지고 있는 외곽 12번 아이언삭스 강조드리면서 당일 상태 부탁드리겠고요.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00m 4등급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풀게이트 접전 경주고요. 오늘의 배당 추천 경주죠. 지난주 토요 경마에서는 리페트론 갖고 강한 한방 허쉬데버로 때려들었었죠. 무조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의지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한 방을 때려드릴 수 있었던 구도입니다. 직선에서요. 릴패트런이 진로만 안 막혔어도 대가리였어요. 진로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뛴 것 자체 아시잖아요. 정확한 내용 한 방으로 주력으로 때려드렸는데 이번 경주도 그런
정도의 배당적 가치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고배당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8번만 다이나믹 펀치와 10번 화이트킹이 분명히 먼저 인기를 끌 겁니다. 두 마필 모두 좋은 마필이에요. 하지만 높아진 부중과 불리한 전개 한꺼번에 두 마필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두도 좋지만 이두보다 더 좋아진, 더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마필, 기다려왔던 마필이 한두 출전합니다. 훈련에 대한, 전개에 대한, 의지에 대한 파악까지 분명히 딱 떨어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10경주는 좀 더 자신있게 붙어올 겁니다. 배당적 가치도 좋은 오늘의 10경주 준비된 내용 당일 다시 한번 상태 점검하고요. 자신 있는 승리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4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풀게이트 접전 구도죠. 이번 구도는 인기권 3두가 아마 똘똘마리로 함께 인기를 끌어줄 것 같아요. 안쪽 3번만 브라운 로즈부터 8번만 거센질주 그리고 10번만 연이열출. 브라운 로즈는 직전에 많은 변화를 보여줬는데 마체가 얇고 당일 상태가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불안 요소는 있고요. 8번 거센질주는 이제 감량 조건은 좋지만 승갑전 상대가 강해졌다는 거. 10번만 연이열출은 연이일출은 직전 따라가는 전개였지만 그렇게 뭐 무리하게 따라갔던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차분하게 따라갔음에도 저것밖에 안 나왔다는 것에는 분명 이 3두 간에서도 틈은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춘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바로 4번만 남손입니다. 선행권의 마필들이 상태 점검과 경주 운영에서 점검 필요하다면 출권의 마필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4번만 남손 자체는요. 워낙에 힘 자체는 여유가 좋습니다. 주행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서도 분명히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은 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존보다는 발주 자체도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이제 힘이 다시 한번 붙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정훈 기수와는 호흡이 좋았던 4번 남손 편성의 타이밍을 만난 만큼 잊지 마실 마필로 강조드리겠고요. 다시 함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9번만 챔프K입니다. 이 마필도 현등급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전력인데 마필 자체가 외측으로 좀 기대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 20조에서 이제 32조로 이번 12월 8일 때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12월 7일 경주 이후에 바로 이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적하고 나서 다시 한번 첫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2조 자체에서는 한번 최선의 준비를 하면서 강공을 펼치고 나서 마필의 능력을 알려고 지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선의 말문은 분명합니다. 선두권 틈이 있다라면 직전부터 이제 기대는 것 같이 잡혀가고 있는 그러면 챔프K도 충분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11경주는 틈을 노릴 수 있는 4번만 남선과 9번만 챔프K 말씀드리면서 당일 상태 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m 혼합 3등급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추천 경주죠. 후반부 1800m로 선정한 이유 자체는 마방의 내용 자체가 확실히 좀 전달된 내용 마필이 한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워낙 이제 후차권에서 기본적으로 노려야 될 마필도 있지만 인기권 중에서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2번 골드해머와 외곽 12번 브랜던 사전 인기로 이 두 중에서 누가 더 내용이 좋은지만 알고 붙으시면요. 거의 적중은 이미 와있다예요. 그 마필 지금 오픈해 드리긴 좀 애매합니다. 당일 어차피 지금 확인된 내용은 당일 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번 경주의 입상 좀 적중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방의 자신감이 이 정도라면 어차피 말의 능력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후차가 노릴 수 있는 마필도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경주인 만큼 최강, 극강의 한 수를 노리면서 12경주는 최선의 한방 승리 약속드리면서 당일 많은 성원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3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 2등급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죠. 안쪽 2번마 흥바람이 꾸준하게 기대 이상으로 잘 뛰어주고 있고 외곽에 있는 12번마 크레이지 팩터가 직전 좌상의 공백 3개월 만에 출전을 해서 깜짝 스피드를 보이면서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사전 좀 더 인기를 끌어줄 양상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두 마리 마필도 기본적인 인기마지만 인기를 끌 수 있는 인기 마필이지만 갑자기 이제 당일 바람에 따라서는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2번과 12번이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라는 건 분명한데요. 좀 더 좋아진 마필 2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마필을 가지고 붙을 겁니다. 첫 번째 마필이 바로 안쪽 1번만 한생글로리인데요.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로서 마방에서 기대치가 컸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꾸준히 해왔던 전력이에요. 다만 이제 2등급에서 너무 빠른 마필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레이스를 가져가질 못했죠. 5월달의 경주에서 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근데 5월달의 경주는요, 마필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개가 꼬였던 것도 있지만 당일 마필의 경주가 끝나고 양앞다리에 좀 저름이 있었거든요. 그게 발견됐던 상황이었어요. 최선의 경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휴양을 보냈고 휴양 기간 동안 마필에 대한 상태를 좀 끌어올렸는데 예전에 그 전성기 때 모습을 거의 찾아왔습니다. 재검 때도 훈련 때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인코스 이점이면요, 여기서는 휴양 공백 떠나서 아예 단독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1번 한센글러리 반드시 관심 가져주실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고요. 3번번 태페션트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전력이죠. 자, 이 마필도 당연히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요소는 많죠. 좀 안타까워요. 주행 자세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도 한데 너무 이제 최근에 뛰었던 빠른 페이스에서는 자리를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직전 또 외곽에서 불리한 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가진 능력을 다 표출하지 못했죠. 상태는 분명 직전 이상으로 더 좋아졌다라고 자부합니다. 마방의 내용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또한 20조 토익경마에서 이 3번마 태페션트 단일 출전하면서 계약 기수의 프리 기수에서 계약 기수로 다시 한번 돌아온 이동화 기수에게 국비를 맞춰주고 있는데 내용 좋습니다. 전개도 좋아졌고요. 3번마 태페션트도 여기서는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머지 마필들 인기 끌 수 있는 마필이 있지만 무엇보다 1번 한센글로리와 3번 태페션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상태 점검 이후 좀 더 깔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준비된 내용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오픈드리기엔 좀 애매한 마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당일 상태 체크 이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한번 통화를 더 해보고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좋은 내용과 성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자체도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자신감이 강한 한 주인 것 같아요. 준비된 내용이 워낙에 방대해서 워낙에 때려들 수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설레기도 하는데요. 그 설레는 모습들 보내주신 성원에 반드시 승리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출사표를 던지겠습니다. 당일 마필의 모든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인사드리겠다는 약속드리면서 백동일 1호경마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